자, 오늘 그 미니 토크에는 여러분들 참 앞으로 알아놓으시면 아주 좋을 만한 우리 안계환 작가님, 작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좀 창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 좀 유사점이 없나요? 네, 안경. 예. 네, 같은 디자이너한테 예. 가가지고 네, 제가 예. 한 방에 그냥 구입을 해가지고. 예. 저기 저 모니터에 나오는 게 삼국지 책을 쓰셨어요. 예. 아, 예약 판매 중입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네, 약간- 오늘 아주 약간 따끈합니다. 네, 지금 예약 판매 중이 아직 예. 그 입고가 안 돼가지고. 예. 네, 출판사에 지금 인쇄소에서 기계가 막 돌고 중입니다. 저게 몇 번째 책이죠? 지금 11번째. 11번째. 예. 두 자릿수 얼마 전에 넘었는데 벌써 11번째군요. 네. 저는 세 번째 책이 이달에 나오는데 대단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대기업에 가셨다가 창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서 창직을 언제쯤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어요? 저는 대기업에서 한 8년 다녔고요. 9년차 때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6년을 했고 그러다가 이게 제가 생긴 모습이 이렇게 창업하고 무슨가 기업을 일으키고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만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영자감이 아닌 거죠, 제가 보니까. 근데 경영자감은 아닌데 혼자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게 제 적성이 참 맞다.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하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제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는 게 저한테 딱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혼자 일을 시작하게 됐죠. 예. 그러면 11년, 12년 차인데 네. 그러면 11번째면은 벌써 1년에 한 권씩은 책은 쓰신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2011년도부터 첫 책을 내기 시작해서 한 평균 한 10개월 정도에 한 권 정도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 목표도 1년에 한 권 쓰는 게 목표입니다. 더 많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해서 하면 적당한 공부와 적당한 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저 창직 그렇게 하시고 작가로서 이렇게 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시기를 잘 넘기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4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제 가장이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게 막막한 길로 간다는 게 쉬운 길은 아닌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40대 초반에 제가 했던 일을 찾아서 어디 회사 들어가면 한 10년 정도는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잘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또 내 길을 가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은 아니어도 좀 더 노력하고 뭔가 준비해 나가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 밑에서 이렇게 일을 뭐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확신이 가장 중요했죠. 그러니까 막막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해결책이 없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강의가 너무 재밌고 좋다. 그다음에 저는 공부하고 하는 게 적성이 잘 맞는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글재주가 아직 없질 않더라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없지 않더라. 그렇다고 글재주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글 써본 적이 없어요. 많아요,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일기도 써보지 않은 스타일. 저는 원래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학적 글쓰기 이런 건 전혀 못하고요. 만약에 어떤 창작 이런 건 잘 못하고. 근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읽은 책들을 비슷하게 써내는 거는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좀 훈련이 필요했죠. 좀 글쓰기 훈련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보다 보니까 없지 않더라 이런 실력을 좀 갈고 닦아서 이제 좀 있겠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 중이죠. 그 저기 아까 이공계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학교 갈 때 공부하고 전공하고 하는 거하고 지금 하시는 건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예 다르다고 보진 않나요. 어차피 책 쓰는 것도 이 목차를 딱 정하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체계적 논리적. 이 수학적 증명하고 똑같아요. 어찌 보면 네가 말하는 게 관련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거든요. 저는 말이 되도록 거기에 맞는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나보다 똑똑한 나보다 뛰어난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내 말이 옳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 저는 전혀 좀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삼국지를 책을 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삼국지 책을 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하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소설을 열심히 읽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삼국지를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아까 이공계 출신 그거하고 관련 상관이 없지 않다는 게 저는 삼국지를 이렇게 찢어 발겨요. 말하자면 분석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설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소설적 읽기를 별로 재미없고요. 저는 오히려 과연 삼국지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냐,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조선 어떤 사람이고 제갈량 어떤 사람이고 진짜 왜 그들은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파다 보니까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국지에 관한 소설책은 웬만한 거 다 보고 그다음에 그런 저처럼 분석하는 분들이 꽤 있죠. 저 앞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다 보면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또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 책이 저는 이제 삼국지의 분석서라고 할 수 있죠. 삼국지의 분석해서 이제 우리 인생에 한번 도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이 삼국지 생존법이잖아요.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몇몇 주인공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됐냐. 그래서 저는 인생의 주인공 되는 법이에요. 말하자면 삼국지 인물들에서 보는 내 인생의 주인공 되는 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예. 삼국지도 쓰셨지만 특히 저도 이제 우리 안계환 대표님이 독서 경영 포럼 지금 7년인가 8년인가? 8년째. 예, 8년째 독서 모임을 하는데 매월 모임하는데 저도 멤버를 가입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독서에 관한 탁월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11권 중에서도 독서에 관한 책이 몇 권 있죠? 독서에 관한 책이 3권 있습니다. 3권. 예. 저도 다 읽어봤는데 그 독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독서를 하면은 어떻게 좀 짧지만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혹시 팁이 있으면. 예. 제가 이제 독서에 관한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독서는 골고루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골고루 독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어른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자기가 잘할 가능성 있는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관심 있는 거. 근데 초보자가 아니 아마추어가 관심 수준에 자꾸 하다 보면 프로에 가까워져요. 그거를 집중해서 가면. 그리고 괜히 남들 하는 거 할 게 아니고 결국 그렇잖아요. 어떤 창직도 남들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고요. 남들 따라 강남 가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독서도 저도 비슷하다 봐요. 남들 하는 거 하지 말고 나한테 관심 있는 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껌 씹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디가 좀 아는 척 할 수 있고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요거 좀 알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 예. 그 성과가 그거예요. 아는 척 할 수 있어야 성과죠. 근데 괜히 그냥 맨날 여기서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초보는 늘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그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많이 알고 또 필요하면 읽은 걸 또 경험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하면 뭔가 남들과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해야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생기면 좋잖아요. 이 돈이 생기는 건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주든 어쨌든 이제 받으려면 결국은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근데 잘하려면 결국은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아주 좋은 포인트에 말씀하셨네요. 집중 독서해야 되고 말씀 중에 이제 성과가 있는 독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제 중국 삼국지 말고도 그리스, 뭐 유럽 이쪽으로도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글도 자주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재밌으십니까? 그리스 힘들지 않아요? 그 신화 얘기 나오고 복잡하고.
저는 아까 사업하다가 이쪽 방향을 바꿨는데요. 저는 그 사업은 잘 못하는데 그쪽에 실력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저 인맥 관리도 잘 못하고 좀 제가 좀 싸가지도 좀 없고. 근데 혼자서 먹는 거를 되게 잘해요.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연구소 이름 문명연구소예요. 저는 안기환 문명연구소. 저는 문명사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문명사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찾아내는데 이제 책에서만 읽으면 그게 좀 와닿지 않는데요. 현장에 가 보면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늘 현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만 읽으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책만 읽어가지고 답이 아니잖아요. 현장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막상 현장만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스에 가면 무너진 돌덩이밖에 없어요. 기둥 하나 그냥 복원에 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스토리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스토리는 그러니까 글 속에 있죠. 스토리는 글 속에 있고 그 글의 실제 현장도 현장에 있고 실제 현장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매칭 안 하면 또 이게 남들보다 잘한다 소리 절대 못 듣는 거죠. 저도 그리스 신화나 유럽의 문명사나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요. 읽다 보니까 그 작가가 이 사람 현장 안 가봤네?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안 가보고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가보고 쓰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안 읽어보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현장 가서 교과서에 잘못된 거 이런 거 찾아내시고 그런다. 최근에 지금 아직 안 끝났나요? 그리스 보물전? 거의 끝났죠. 예술의 전당에서 끝났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리스 보물전 했는데 그때 모시고 한 10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가서 모시고 했는데 아주 참 해설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제가 또 이런 그 현장의 중요성을 아는 건요. 우리가 책 속에 배운 그리스 같은데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그 세계사가 잘못된 게 많아요. 왜 잘못됐냐면 일본인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배웠어요. 그 일본인들이 메이지 유신 때 이제 네덜란드에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영국을 많이 일본이 영국을 뺏겨온 거잖아요. 영국을 이제 완전 히 추앙을 해서 서양화가 되겠다고 일본 사람들이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 하에 영어로 된 아니면 독일어로 된 거를 번역해서 세계사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리한 그걸 우리는 그냥 한글로 번역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 상당히 많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영국 입장에서 본 세계. 그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북동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중동이라고 부르고 하는 게 서양적 영국식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들여와서 했고,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혼다는 일본서 공부 받았으니까 그 얘기 맞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일본 놈 소리 나올까봐. 일본 놈이라고 일본 놈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맞는 얘기거든요. 농담을 하는 얘기.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우리 지금 사실은 10위 안에 들어온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선진국인데 여전히 옛날에 19세기에 영국인들이 했던 그 제국주의적 사고 방식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좀 그 영국 사람들이 했던 독일 사람들이 했던 유럽인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책 속에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쓴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또 지금 유학 갔다 오시는 교수님들 전부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쓰는 글들은 다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배운 게 여전히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좀 걷어내고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명사 전체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역사를 객관적으로.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요. 현장에 가보면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중해를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대단한 어떤 땅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제가 지중해를 가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바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가난한 바다예요. 맑고 깨끗하잖아요. 파랗잖아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왜 냄새가 안 날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바다에. 없어서 그래. 해조류가 전혀 없거든요. 그게 부산에 가면 찝찝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해조류 때문에 미역이나 이런 거 다시마, 조개류 찝찝한 냄새가 나는데 지중해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 나는 겁니다. 그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바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바다가 가난하다는 건 육지가 가난해서 그래요. 육지에서 좋은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분을 바다에 보내야 그 안에 미네랄이 있으면 미네랄이 플랑크톤이 미네랄 먹고 플랑크톤이 어류가 먹고 해초류가 먹고 고기가 살고 하는데 바다가 그러니까 육지가 척박하니까 좋은 영양분을 바다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저기 지금 뭐 요 혹시 저 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음 나올 책에 대해서 또 예, 요거는 예. 이제 제가 삼국지에 관한 제가 6년 동안 이 삼국지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한 100여 차례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삼국지로 제가 어떻게 하면 삼국지를 재밌게 이렇게 풀어볼까 해서 이제 그걸 6년 동안 해왔고요. 요거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편은 제가 유럽에 가는 거예요. 저는 문명사를 다루니까 유럽에 관한 유럽을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유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아까 자격주의 사고방식을 좀 버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격주의 사고방식 걷어내고 진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본질이 뭐냐. 유럽 사람 머릿속에 과연 뭐가 있냐.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봤더니 이제 세 가지로 키워드 대충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쇠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열쇠. 유럽인의 열쇠 하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열쇠는 왜 열쇠일까? 열쇠. 열쇠. 유럽 사람 중에 제일 그 권위가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유럽 사람 중에 유럽에 현재 있는 사람 중에 황제. 권위가 제일 유럽 전체에서 교황. 교황이죠. 파파라고 하는 교황. 교황이 가진 가장 큰 권위가 뭘까요? 왜 교황이 가장 예를 들어서 센 사람일까요? 유럽에서 교황이 가진 권위. 신과 인간의 중재자. 교황이 가진 열쇠 때문이에요. 아 열쇠.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죠. 천국에 가는 열쇠를 줬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안 나오지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교황은 천국에 오르는 열쇠를 가진 열쇠를 갖고 자입니다. 있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1000년 이상을 교황은 최고의 대빵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를 이제 저는 연원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은 맨 출발은 신화더라. 그리스 로마 신화더라.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 속에 보면 그리스 신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서양의 철학은 플라톤부터 시작한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플라톤 철학이 사실은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기독교 속에도 플라톤 철학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라톤이 활약했던 그 시대의 철학이 그러니까 신화와 그걸 헬레니즘 시대가 열쇠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유럽 연합을 만든 그 출처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유럽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열쇠는 로마 제국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종교죠. 교황이 가진 열쇠. 그래서 과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어떻게 탄생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았는가 이런 것들 그 연원과 그다음 그 과정 그다음에 그 후속 진행 사항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 금지. 이거는 제가 기독교는 종교적인 관점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이공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이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를 이제 탐구하는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들여다. 좋습니다. 자 우리 미니 인터뷰니까 여기서 한 2시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자르고 질문 한 두어 개만. 예. 혹시 그 교장 선생님하고 그 삼국지의 유비의 그 리더십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 인재 경영이라든지 네, 그럼요. 그다음에 명확한 그 저기 비전 제시하는 거. 그렇죠. 그거 느끼셨어요? 예. 많이 느낍니다. 아이고, 네, 참. 유비를 한번 만난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생각했어요. 떠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면 늘 좋은 사람입니다. 자 또 김영숙님. 네, 삼국지를 게임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는 삼국지 게임이 요즘에 한 달에 하나씩 나옵니다. 모바일 게임이. 일본엔 더 많고요. 근데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건 안 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요. 그 1년에 한 권씩 정도
네. 책을 출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까?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책만으로는 이제 지금 먹고 살 수가 없고요. 물론 제가 이제 유시민 씨처럼 하나가 뜨면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뜨기 전까지는 어떤 전략이 있냐면 원소스 멀티 유저죠. 그러니까 어차피 책을 쓴다는 건 컨텐츠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저는 가장 수입을 버는 건 강연이에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주로 수입을 벌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가 되지 않는 책은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수필집 이런 걸 안 쓰는 이유가 그다음에 뭐 문학서 이런 걸 안 쓰는 이유가 강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되는 거를 씁니다. 저는 일종의 사업을 하는 책을 쓰는 걸 사업을 목적으로 책을 쓰기 때문에 강의가 되는 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한국 책을 쓴 것도 저는 강의를 더 1000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회를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되면 한 500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먹고 삽니다. 강의를 먼저 하셨습니까? 책을 쓰고 나서 강의를 하셨습니까? 강의를 먼저 했죠. 2006년도에 제가 이제 그 사업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창업대학원에 제가 이제 창업 마케팅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근데 자 마지막 질문 혹시 제동이 삼국지 자료를 그 정사도 보시죠. 네, 다 보죠. 정사. 아이고 종류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정사가 있고요. 정사에 이제 예를 들어 정사를 내주는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참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 진수가 쓴 삼국지 번역본이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자추통감 같은 것도 있고 후한서, 전한서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정말 무의미한 일이고요. 이거를 분석권 책들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열심히 보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에 많이 분석책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게 이 사람이 말한 게 정사에는 뭐라고 써 있냐? 그래서 50페이지에 유비가 누굴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읽다가 이렇게 원전은 그래서 늘 참조하는 거예요. 같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너무 원전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그 우리 작가님 그 책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좀 서점을 가시던 인터넷에 뒤져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이 많고 저도 사실은 우리 안기환 대표님 만나서 독서에 대한 도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 독서 사부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오늘 귀한 분 모셨는데 앞으로 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공지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명함 좀 가져오시죠. 네네네. 명함 좀 나눠주시고 유튜브도 최근에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무슨 TV입니까? 안기환 TV입니까 그냥? 안교환의 지식생활. 안기환 아직 좀 이 삼국지 때문에 예. 한 20여 개 해놓고 이제 말았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자 박수로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